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윤석열 후보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8과 12.12 쿠데타 이 두 개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호남인들도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명을 이제 쭉 하셨더라고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79년은 저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할 때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아마 대학 1학년 때고요. 1980년 5.18은 아마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서 누구보다도 사회와 나라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당시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윤 후보님의 역사 인식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전두환 정권에서 5.18과 12.12를 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뺄 수가 있냐.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또 그 누굽니까? 가수 스티븐 유라고 유승준 가수가 군대에 빠진 거 병에 깊이만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역사 인식을 보고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면 전직 대통령,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진이 누구누구가 있던가요? 저는 그 사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건 과고요.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은 공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16 쿠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 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형법 87조와 88조입니다.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거를 둘 다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정권 중에 가장 헌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설사 나중에 무슨 삼재호황이나 이런 덕분에 경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TK 출신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 이 TK 출신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예,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예.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 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그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뚝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다 보시고 봤고요.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다면은 아니 40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모의 제가 재판 잠깐 말을 하게 아니 시간을 좀 40년 전에 주셔야죠. 모의 재판을 하신 아니, 걸 저한테 가지고 말씀- 모의 재판이라는 건 연극이에요. 모의 재판 연극이라 하신 걸 가지고 하더라도 그 역사 인식을 담고 그러면 그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근데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아니고 출근만 5.18을 하세요.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죠. 아, 참.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 이게 뭡니까? 사람 잘 쓴 거요.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된 게 그걸 뭐가, 어떻게 뭐가 그렇게 잘 됐습니까? 아니 그 그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아니, 때 대통령의-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잘했다는 하는 겁니까? 것은 그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얘기한 예. 거를 다 듣고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은 저 그거 안 되죠. 윤 후보님은 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상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다,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그걸 잘라서 유승민 얘기한다고 후보님. 그러십니까? 뭐 지금 유승민 후보께서 뭐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에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에 누가 한 거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종합적인 공과를 넘어서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더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물릴 거야? 탄핵 사유도 안 되고. 리콜이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거.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외교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저는 국가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 처음 해본 사람이라서 그럴 수가 있죠. 1년이나 됐어요, 지금.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유 장관은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지금 어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장관만 해도요, 대통령 행사를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과거에 해왔다는 거 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그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 처음 해본 사람이고 그다음 우리가 여당도 5년 만에 해보잖아요. 해보니까 뭐 잘 모르죠. 그 실드가 잘 안 됩니다. 예. 예. 아니, 실드가 아니고 잘 모르죠. 오늘 좀 못되게 말한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아, 그러면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네, 다시 그러면 살살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니, 심하게 하세요. 대통령이 이제 정치력이 없다. 그게 이제 국민들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다 제치고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다 뽑아놔 놓고 왜 그 탓을 하느냐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아놔 놓고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놔 놓고 노련한 상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유 장관도 그 넌센스라고. 동의합니다. 그래. 그래서 저희 드리는 말씀은 이왕 뽑았으니까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스스로 잘하도록 만들면 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물릴 거예요?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리콜이 안 돼요? 아니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나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는 없다고 봤지만 탄핵을 했잖아요. 사상 초유로.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인데 나라를 이끌 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고 국민들 여론도 엇갈릴 때가 많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때는 최소한 신용이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예 안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님 말씀대로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그런 행정 경험도 검찰밖에 없고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 본인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좀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만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어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문제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유 장관님 말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이 뭐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나라 운영하고 뽑아준 자리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내킨다고 해서 안 해요? 그거는 뭐 내한테 묻지 마고 대통령실에 물어봐요. 실드가 안 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답변 못하겠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여야 대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99.999% 대통령 책임이고요. 나머지 0.0001%는 여당 야당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예. 봐요. 옛날에는 막구 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네. 공식적인 라인 외에 막구에서 서로 만나서 협의를 보고 이게 이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합의가 되고 이랬는데 요즘 와서는 아예 막구 정치라는 게 없어요. 막구에서 조율하고 중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각 당에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매일 아침 마이크 대고 서로 욕질하는 거로 네.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쪽에 이제 원로들이라도 나서서 막구 타협이라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의 결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뭔 결단인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무신 정권 시대라. 예. 예. 뭐 우리가 고려 중기 역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예, 예. 무신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 예. 예, 저는 요새 역사와 대화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지금 홍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의 선택권을 우선으로 여기는 이게 진짜 보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고 무신 정권이에요.